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34쪽 보면은 달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제목이네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이후로 인류는 달을 여행하거나 달에 사는 것에 대해 꿈꿔왔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한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랐대. 그런데 최근 유럽 우주국에서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문 빌리지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당연히 여기 문 빌리지가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겠죠. 그죠? 핵심은 문 빌리지고요. 문 빌리지 프로젝트의 주요 계획은 2040년까지 40년 되면은 거의 쌤, 문제가 생겼어요. 단어책을 안 갖고 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다. 자, 15년이니까 여러분이 거의 30대겠네요. 여러분 30대가 돼. 30대가 여러분이 30대가 되면 100여 명의 100여 명의 정도가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 100여 명의 정도 50안 돼. 50대. 딱 되죠. 어떡해. 상상하기 싫어. 자, 100여 명이 쌤, 어. 현실이에요. 받아들여요. 아니야. 아직 안 됐어. 100여 명의 정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달 표면에 건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이 된 문 빌리지는 탐사대원들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현재 존재하는 우주 정거장의 기능을 대체할 예정이다. 또 문 빌리지를 세우는 데 성공하면 장차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 빌리지 프로젝트의 계획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줄 중심 문장이고요. 핵심은 문 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문 빌리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묻고 답해요. 바로 물이래요. 문 빌리지에서 상주할 사람들이 사용할 생활용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에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 빌리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질 거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라고 나왔으니까 하지만 또는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다행히도 달에 물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대요. 특히 달의 극지방, 즉 남극과 북극 지방에 얼음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얼음이 녹으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문 빌리지 역시 남극의 주변 지역에 세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다? 물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이어지는 내용이네. 여기도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또한 문 빌리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마련되어야 되는데요. 지구에서 집을 지을 때 벽돌, 시멘트, 유리 등의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문 빌리지를 지을 재료가 필요한 건데 그런데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구에서 달로 일일이 옮기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5번의 답이 1번이에요. 5번의 답 1번이고요. 문 빌리지 프로젝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합니다. 건설용 3D 프린터를 달로에 보낸 후 달의 토양 자원을 재료로 삼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찍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문 빌리지를 건설한다면 건설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운송비가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 속에서 가능한 달에서의 삶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마지막 문장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 문장. 핵심은 달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 문장은 마지막 문단으로 마지막 문단으로 볼게요. 5문단이고요. 5문단의 요약은 달에서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에서 사는 것에 대한 기대예요. 밑에 핑크한 순서대로 문, 빌리지, 그리고 물이고요. 자, 이번에는 주제 쓰는 거죠. 당연히 문, 빌리지, 프로젝트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문, 빌리지,
프로젝트와 아까 전에 마지막 문단 요약했던 거 이어주시면 됩니다. 달에서 사는 것에 대한 기대예요. 그리고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4번. 4번이에요? 아니에요? 4번 맞죠? 그리고 4번에 적절한 거 5번이죠? 어떤 과학적 증거 있다 했어? 달에 뭐가 있다 그랬지? 물이 있다는 증거가 있었다 했지, 그치? 아까 5번 했었고 두 번째 거 이어서 갈게요. 자, 저거 그래서 틀렸다잖아. 정성이 예술이 된 스톱 모션에 대해서 나오네요. 채연아, 너 이제 당당하다. 정신 차려. 뒤에 보여줘. 정신 차려. 자, 첫 번째 문단 보면 책이나 노트 한 장마다 귀퉁이에 조금씩 변해가는 그림을 그린 후 그것들을 빠르게 넘기면 그림이 움직임이 듯한 느낌이 드는 만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그림을 묶어 만든 책을 플립북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플립북의 원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또 플립북의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대요? 스톱 모션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문장은 여기 부분이고요. 핵심어 스톱 모션입니다. 스톱 모션이란 개념 나옵니다. 한 장씩 그림을 그리듯 물체를 한두 프레임씩 순차적으로 비추게 하여 촬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스톱모션이란 용어는 각 프레임 사이사이에 창작자가 끼어들어 작업을 멈추고 물체의 동작을 연출하는 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2D 애니메이션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는 3D 애니메이션과 달리 스톱모션은 점토, 인형, 생활소품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촬영할 수 있대요. 이러한 스톱모션 기법은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애니메이션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으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여러분 그거 알죠? 피트와 매트인가? 피트와 매트? 돼지 나오던 거. 돼지요? 뭐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 션더십. 네? 선생님들. 옛날 거긴 해요. 옛날 거긴 한데 그 여러분 그 있잖아. 그 양 캐릭터. 난왜 그로믹밖에 생각이 안 나. 그로밋 맞아. 그로밋도 클레이 이런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야. 약간 점토로 만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핑구 알죠? 핑구. 그게 뭐예요? 펭귄? 펭귄 그 캐릭터. 막 여러분 인형 뽑기할 때 인형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로밋도 그렇고 쉽도 그렇고 쉽. 션더십 양이요 양 그거랑 진짜 육가가 아니고 난리야.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자 이어서 보면 그래서 점토로 만든 캐릭터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 촬영하면서 행동을 완성하고 이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점토는 재료의 특성상 이것저것 다양한 모양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 캐릭터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기가 더 수월하대요. 이처럼 캐릭터를 비롯한 각종 물체들을 하나하나씩 움직여서 각각의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연결하여 영상을 만든 스톱모션은 모든 작업의 창작자와 연출가의 정성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목에 정성이 예술이 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스톱모션은 아직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예술 분야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아까 전에 나왔던 작품들은 좀 예전 작품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조금 아닌 거지. 하지만 이런 2D나 3D 촬영 기법에 비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촬영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볼게요. 핵심어 스톱 모션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스톱 모션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개념이 나온 이 문단을 중심 문단으로 볼게요. 그래서 스톱 모션의 개념과
특징이 요약문이고요. 왜요? 예뻐서. 안 예뻐요. 어딜 봐도. 그리고 빈칸, 스톱 모션, 그리고 클레이 애니메이션. 주제, 스톱 모션. 스톱 모션, 개념, 네, 개념과 특징. 특징. 좀 어떻게 알아? 앞에 거랑 똑같이 썼어요. 그거 여기도 나왔잖아. 어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앞에 요약문도 그거야 똑같이 썼어. 3번에 그래. 4번. 땡. 3번. 3번 대표적인 광고 예시 안 나와 있죠? 4번이 아닌 거요? 오히려 2D나 3번. 3보다 접근이 쉽다 했죠? 3번. 잘했어. 5번에 적절한 건요? 적절한 거? 부정확하니까 안 말할 거예요. 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뭐예요? 아 김선은 네가 말해. 3번. 3번이죠.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톱 모션 중에 하나죠. 자, 문학권 해볼게요. 너도? 난 4개 맞았어. 헐 문학. 자, 여기서는 72쪽 보면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기법에 대해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선경 후정이 나옵니다. 선이 먼저 선자예요. 먼저 뭐가 나온다 이 말이야? 경치가 먼저 나온다 이 말이야. 시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자연과 풍경의 사물을 묘사하고요. 후가 뒤 후자죠. 나중에 감정에 대해서 얘기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느낀 화자의 정서를 뒷부분에 제시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선경 후정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헌헌설원에 춘우가 나왔네요. 봄비 보슬보슬. 보슬보슬 뭐야? 네?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으태어죠? 연못에 내리고 서늘한 촉각조 심상 쓰였네요. 기운 장마 속에 스며들 때 시름에 겨우대. 여기 보면은 이 풍경을 보고 내가 시름에 겨워서 병풍을 기대니 담장에 살구꽃이 또 후두둑 이렇게 나오네요. 떨어지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봄비가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시름에 겨워 근심걱정이 든다라고 표현했네. 이게 대표적인 선경, 선경, 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감정이입의 대상이 나와요. 감정이입은 말 그대로 화자가 어떤 대상을 자신의 감정과 똑같다고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러니 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은 우리가 뭐의 종류 중에 하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 어떤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나의 상황과 반대이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과 똑같거나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 중에 나랑 감정이 똑같으면 감정이입의 대상인 거야. 그래서 예시 보면은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은 누구와 이별했기에 촛불이 누가 이별했다 표현한 거네? 의인법이죠. 그쵸?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 촛농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보기에는 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너 왜 우니? 너 누구랑 헤어졌니? 근데 사실 너무 이상해. 누가 사실 근데 정신병자. 사실 누가 눈물 흘리고 싶은 거야? 자기가. 내가 눈물 흘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촛불이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쳤던 생각. 정신병자 어때? 어머, 그 정도는 아니지. 뭔가 조금 너 티야? 예쁘긴 한데. 너 티냐고. 자, 그리고 관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옆에 정철의 3위인곡 가사의 일부분이 나왔네요. 자, 마음에 맺힌 서러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이는데
겹겹이 쌓여 있다로 표현해요. 시각화. 그렇지. 이게 관념의 구체화예요. 나오는 건 한숨이요. 흐르는 건 눈물이라.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는 것을 추상적, 여기 또 추가적으로 더 쓰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보시면 돼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밑에는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시어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매화, 국화, 대나무, 하나 더. 이걸 난초. 오케이. 난초까지 사군자라고 나오죠. 이 사군자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해서 우리 양반들, 선비들이 좋아한다 했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화, 국화, 소나무, 대나무 나오면 지조절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와 달은 하늘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들이야. 그치?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임금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위는 단단하고 변함이 없죠. 그래서 굳은 의지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거, 바람, 눈, 서리,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런 것들이 불면 아무래도 겨울은 추운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련, 고난을 의미하고요. 까마귀는 깍깍 울면은 우리가 나쁜 징조를 의미한다 하잖아. 그치? 그래서 까마귀는 다 그런 건 아니죠. 보통 부정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간신을 의미하고요. 간신. 그리고 어두운 밤도 부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자주 쓰이는 한자성어 나오네요. 나라를 걱정해요. 그러면 우국충정. 만약 임금을 그리워해, 임금을 생각해. 그러면 연군지정이라고 해요. 연군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거는 우국지정 또는 우국충정이라고 하고, 임금을 연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그러면 연군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고, 여기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이거는 지금의 뭐 유토피아 천국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이에요.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향. 그리고 가난하지만 나 자연에서 여기 편히 살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안빈낙도, 안분지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병에 걸리는 것처럼 너무 좋아. 그러면 천석고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까지는 이건 조금 더 심화됐을 때 나오고 이건 조금 잘 안 나오고, 안빈낙도와 안분지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하는 거 73쪽 오른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별미님. 이제 그걸 어떻게 답 확인해 볼게요. 1번에 여기서는 강과 산이 지조와 절개야? 아니요. 자연이잖아 그냥. X죠. 그리고 선경우정이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있죠. 그리고 밑에는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연에 대해 삶이네. 그치? 그러면 천석고왕의 삶이지요. 범아 체크. 그리고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의미하는 건 별과 달 만들고 싶다 했지. 그치? 그러면 마음을 뵐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관념의 구체화. 자, 단어 순서대로 구태, 왕래, 염치, 자취. 자취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서 어른들 자취해. 66쪽 갈게요. 너무 짧아. 66쪽 보면은 길어. 자, 첫 번째 보면은 잡노래라는 자, 민요면서 자들이 쓴 부요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자꾸 오는 잠입니다. 자마자마 짙은 자마, 잠이 내야 이내 눈에 쌓인 자마라고 불렀네. 그치? 그리고 오케이, 의인화, 의인법도 쓰고 뭐뭐야라고 부르는 건 뭐 도노법도 되겠지요. 도노법, 뭐뭐야라고 부르는 거는 도노법이라고 해요. 염치 불고 이내자마, 검치두덕 이내자마 하면서 욕심 언덕에 있는 잠이라고 표현했네. 어제 간 밤 오던 밤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자마자마 무슨 잠이 이렇게 오는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이런 식으로 A, B의 구조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세상 사람 무수한데 세상 사람 많은데 굳이 너는 간데 없이 원치 않은 이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뇨.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은데 잠을 원치 않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오느냐라는 거야. 나한테 왜 심하게 와? 주야 밤낮에 한가하여 월명동차 창가에 혼자 앉아서 삼사경 깊은 밤, 이거 새벽이에요. 깊은 밤 허도히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밤에 잠 못 자는 걸 뭐라 하지? 불면증. 불면증 막 걸린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는데 불상불청 이거는 청하지 않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청하지 않은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고 나니 석밥 저녁밥을 먹고요. 황혼이 되든 말 이제 저녁 이제 해가 지는 거죠.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나다 여기서는 말하자 마자지만 사실 그 행동을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황혼이라 섬섬옥수는 밑에 뭐라 나와 있어? 손.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이라고 나와 있죠. 고로 화자가 여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치? 섬섬옥수 바삐 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한 바람 불어내니 드문드문 튀어나왔네요. 질긋 바늘 두어 뜨든 말듯 난데없이 이내잠이 소리 없이 달려든대요. 눈 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솟았는가 대구법 나왔고 그리고 이 잠이 막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표현한 거야. 이눈 저는 왕래하며 무슨 요수 요망한 수작을 피우는고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하면서 여기서 잠 오는 것을 잠이 오는 것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아 일어나라. 자마 무슨 자마 이내 자마 왜 나한테 오냐 라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 바로 밑에 써놓을게요. 주제는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날렸었는데. 다 썼어요. 위로 올라가서 화자 없음. 나고요. 오. 나 없었는데. 나가 왜 없어? 나가 어디 있어요? 나 어디 있을까? 나 없는데. 이내라고 쓴 게 그거예요. 나의 눈에 맑고 맑은 나의 눈에 옆에 나와 있. 이내 그쵸? 그리고 잠. 잠 상황 잠옴. 뭐 하는데 잡은다.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늘었어. 잠이 와서 눈이 희미해지고 있다. 거기는 왜 왜 풀었어요? 왜 이렇게 느렸어? 정섬의 태도는 자꾸 나한테 오는 잠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요. 전체적으로 의인법, 해학적, 반복되죠. 해야. 대구도 나오고 그리고 사음보도 나오고. 오노. 사람도. 끝. 뒤로 넘겨서 세 문제 푸세요. 네? 1번에 잠 참. 서리적 표현 있고요. 소리죠. 왜 더욱 나한테 심하게 오느냐 이 부분. 그리고 2번에 알맞지 않은 거예요. 4번. 얘 잘 안 자죠. 좋은 거지, 그치? 3번에요. 아닌 거요. 하는 게 아니에요.
묻고 답한 거 없죠? 1번입니다. 자, 뒤로 넘기면 찔다. 꿈에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이명환의 시조입니다. 딱 봐도 짧은 평시조 같죠, 그쵸? 양반이 지은 평시조예요. 자,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고 한다면 이란 상황을 뭐 하고 있어요? 가정. 가정하고 있죠. 가정법이요. 그러니까는 꿈에 내가 막 다니는 길이 자취, 흔적이 남는다고 한다면 이라고 생각한 거야.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님의 집 창밖에 있는 돌길 있죠? 돌길이 다 다를 거야. 왜? 내가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만큼 꿈속에서 그대를 너무 찾아간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대가 뭐 하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 그렇지, 보고 싶으니까. 이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지만 야 그래 이런 게 달라졌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애절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무섭고 스토커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옛날에는 그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안 돼. 네, 표현. 그래서 여기서 맞죠? 그 무슨 법이죠? 네? 뭔 법이에요? 네가 다 말했잖아. 과대 표현. 과장법. 과장법. 이게 그건데. 과장법. 그리고 근데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근데 꿈길은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안 남으니까 그것을 슬퍼한다 하노라 영탄법이에요. 영탄법. 영탄법. 그러니까는 뭐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흔적이 안 남으니까 그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마음을 전달할 수 전달할 수 없다. 없는 것에 대한 스토킹 당하는 것을 슬픔. 슬픔,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 없음. 주제 땡땡. 임에 대한 아까 주제 적은 거 아니었어요?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고요. 이렇게 안타깝게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지? 임에 대한 집착. 화자는 여기서는 없음. 중심 대상은요? 님. 꿈길이에요. 상황은 꿈길에 자취가 없음. 남는 상황을 가정. 그렇지 오케이. 간단하게 가정이라고 먹을게요. 가정하고 있고요. 정서 및 태도는 안타까움, 슬픔 쓰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장법, 영탄법. 영탄법. 안 써져 있는 거 보면 알겠지 뭐. 오른쪽에 71쪽 글씨 나도 못 알아보겠다. 네 문제 푸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양찰. 맞아, 어제 한 번도 안 풀었어요. 괜찮은데. 자, 4번에 자취 과장법, 5번에 알맞은 거예요. 4번. 4번, 오케이. 6번에 1번. 1번, 어이구, 7번에 성로. 성로. 와, 다 맞았다. 자, 문법 꺼내세요. 이거 하나 가지고 겁나. 누가 있어? 문법 46쪽이에요. 기다려주세요. 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휘의 양상 나오는데, 자, 앞에서 우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나눌 수 있냐면, 지역 방언과 지리적 원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또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지역 방언 봐야지, 채은아. 자, 지역 방언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오랜 시간 흐르면서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로 간단히 말하면 뭐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잠자리를
뭐 이런 식으로 부젠짜리, 장잘기, 간진자리, 밤보리, 오다리, 차리기, 깽자리는 잔대, 뭐야? 곰보리, 깽자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어디 사투리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장자이기는 도대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뭐 옥수수, 뭐 옥시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부추 가장 많이 나오죠. 부추는 뭐 솔 아니면 저기 뭐지? 경상도 가면은 정부지. 그래서 아줌매 정부지 좀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가서 부추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다 알아먹어요. 요즘은 다 알아먹어요. 요즘엔 다 알아먹죠. 왜냐면은 그 간지나다. TV에서 앞서가지 마. 태연아, 앞서가지 마. 보면은 우리가 TV에서는 표준어 쓰잖아요. 표준어 쓰니까 요즘엔 다 알아먹죠. 그래서 지역 방언의 특성은요. 특정 지역의 생활 언어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 및 역사, 그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정서가 배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같은 지역 발언을 사용한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있으니까 모르지만 예를 들어 다른 지역 가서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한다면 전라도 같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는 안 쓴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역민의 정서나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와 정말 많다 하면 느낌이 안 살잖아. 어떻게 말하면 좀 느낌이 살까요? 그걸나게 많아 보네. 겁나 많아 보네.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해야지 느낌이 살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겁나는데 왜 존나 나는데? 야 그런 얘기야. 겁나랑 존나 비슷하잖아. 아니 들다. 너가 검색을 해보세요. 그게 뭐의 줄임말인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쓰지 마세요. 검색해봤어요. 나는 다 알고도 쓰는데. 자, 가장 안 좋아. 자, 그리고 이 지역 방언의 옛말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역사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해당 지역의 방언을 모르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외갓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어이 저 가세에다 5봉 좀 가져와라 이러는데 뭐라고요? 네? 그래서 가세에다 5봉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세는 조금 추려오는 게 좀 가능해요. 가세는 가위, 가세는 가위, 가위에 뭘 갖고 와요? 5봉은 발라봉. 발라봉. 5봉은 쟁반은 5봉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난 정말 못 알아. 가위에 쟁반을 갖고 어렸을 와요? 때는 선생님이 정말 못 알아먹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의사통에 조금 차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방언의 개념이네요. 사회방언의 대표적인 게 전문어, 그리고 은어, 유행어. 가 대표적인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어는 말 그대로 전문 분야에서 보통 의사들, 법률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은어는 특정 집단의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만들 수 있는 게 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방언의 특성은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같은 연령의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사용하면 의사소통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의사들, 의료계에 있는 부분들은 막 약어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효율성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내 구성원들끼리 친밀감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집단과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은어를 정해버리면 다른 사람들 못 알아먹잖아. 그치? 이럴 수 있는 소외감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뭐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약간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워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도 여기서 말한 게 지역 방언이랑 사회 방언이에요. 해당하는 문제 쭉 풀 거예요. 47쪽부터 49쪽까지 우선 풀고 답 확인해 볼게요. 이거 직가나? 아니요. 왜요? 네. 59쪽까지 체크. 59쪽까지 아니 57까지 57쪽까지 숙제. 그리고 내일 어휘 25, 26이에요. 거기까지